9천만 원이 사라진 그 순간, 저는 제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38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모은 돈, 아내와 함께 꿈꾸던 여행 계획,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작은 유산까지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제 손으로 직접 보낸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에어읍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태군입니다. 38년간 초등학교 교감으로 일하다 5년 전 은퇴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손자 둘과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했던 일상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그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2023년 4월 유채꽃이 만개한 제주의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큰손자 민준이가 방학을 맞아 제주에 내려와 있어서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상추 따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몰랐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국은행 카드 배송 담당 김민수입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체크카드가 오늘 배송 예정인데 주소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 카드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러자 상대방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상하네요. 고객님 성함이 이태군이시고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시는 거 맞죠? 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라는 말에 일단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신청하실 수도 있겠네요. 일단 상담원과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국은행 고객상담센터 박영희입니다. 고객님 카드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 확인해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미 타인이 고객님 명의로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카드로 이미 결제 내역이 여러 건 있다는 점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 고객님 명의로 오늘 새벽 3시에 인천 부평구에서 300만 원, 4시에 서울 강남구에서 50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고객님이 그 시간에 그 지역에 계셨나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제주에서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연계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연결해 드릴 테니 절대 전화를 끊지 마세요.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범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 김수호 팀장입니다. 고객님 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지금까지 총 19건의 금융사기가 저질러졌습니다. 피해 금액만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고 곧 영장이 발부될 예정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9건의 사기? 2억 3천만 원? 영장?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감을 하며 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던 제가 완전히 당황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고객님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객님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서 신속하게 무혐의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과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수사 중이라 가족이나 주변 분들께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방해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는 지시가 이상하긴 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말이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된다는 말에 너무 겁이 났습니다. 38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제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청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 박정호 검사입니다. 고객님, 사건에 대해 브리핑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엄중했습니다. 검사라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고객님은 현재 피해자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언제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님 계좌에서 불법 거래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서 즉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안 조치라니요? 뭘 해야 하나요? 먼저 고객님 휴대폰에 금융보안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계좌 모니터링을 하고 불법 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치해 주세요. 그가 알려준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이름도 그럴듯했고 아이콘도 공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고객님 계좌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몇 분 후 그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님 계좌에서 불법 인출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즉시 고객님 자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안전한 계좌요? 어떤 계좌인가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특별보호 계좌입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고객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고객님 예금을 모두 인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 은행 직원에게는 이 내용을 말하지 마세요. 내부 공범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은행 직원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만 믿고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송금해야 하나요? 모든 예금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고객님이 진짜 피해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검사님이 계속 제 상황을 모니터링 해주고 있다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9천만 원을 인출하겠다고 하자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사기는 아니시죠? 송 과장이라는 직원이었는데 그분이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 순간 검사님이 제 귓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 직원이 내부 공범일 수 있습니다.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송 과장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송 과장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인출해 줬습니다. 9천만 원을 들고 나올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검사님은 계속 저를 안심시켜 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ATM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ATM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떨렸습니다. 9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이 계속 옆에서 지시해주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주실까요? 그가 알려준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고객님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4시간 후에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원래 계좌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수사 기밀 유지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9천만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님과 금융감독원 팀장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봤지만 수사 기밀이라는 말 때문에 그냥 은행 갔다 왔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불안하긴 했지만 내일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똑같은 검사님이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예상보다 사건이 복잡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범죄 조직이 고객님 자금 이동을 감지했나 봅니다. 안전을 위해 추가로 보증금 1천만 원을 더 입금해 주셔야 고객님 자금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9천만 원을 보냈는데 왜 추가로 또 돈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것도 보증금이라니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검사님, 그런데 보증금은 왜 필요한 건가요? 어제 이미 모든 돈을 보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상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여보, 사실 어제 큰일이 있었어. 제가 어제부터 겪은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그거 사기 아니야? 사기라니요? 금융감독원에서 연락 온 건데요. 아내는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이스피싱 검색해보자. 검색 결과가 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과 똑같은 사례들이 수백 개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칭, 검찰청 사칭, 계좌 이체 요구까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9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간 거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8년간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빨리 신고해야 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좌가 폐쇄됐고 돈은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제 설치한 그 앱이 악성 앱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의 모든 정보가 해커들에게 노출됐고 심지어 통화까지 가로챌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송 과장이 의심을 표할 때도 사기범들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묘하게 저를 속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9천만 원이면 저희 부부가 10년은 넉넉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손자들 학비도 도와주고 아내와 여행도 다니려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38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늘 신중하고 논리적이라고 자부했는데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내는 걱정하며 위로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할아버지 왜 계속 슬퍼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자책하고 일어서요. 돈은 또 모으면 되잖아요. 우리 건강하고 가족도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68살의 나이에 9천만 원을 다시 모으는 게 가능할까요? 은퇴 후 특별한 수입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손자 민준이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들한테 속은 거지 할아버지가 나쁜 건 아니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똑똑해서 나는 자랑스러워.
그 아이의 순수한 위로가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텃밭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채소를 가꾸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잃은 돈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저에게는 건강한 몸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을 노인회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당한 보이스피싱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교감을 했던 제가 그런 사기에 당했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태군 선생 고맙네. 나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 있는데 덕분에 조심하게 됐어. 한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자기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바로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실패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노인회에서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들려주니 다른 어르신들이 더 잘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본능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마을 이웃인 김할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사기 안 당했어요.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는 사람이 전화했는데 선생님 말씀 생각나서 바로 끊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잃은 9천만 원이 김할머니의 전 재산을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마을들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심지어 제주시 전체 노인회연합회에서도 강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태군 선생님의 예방교육 활동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자문위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예방교육을 시작한 이후 제주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피해자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제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걸 알고 뿌듯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방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며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온라인에서도 제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예방교육자로 변신한 전직 교감이라는 타이틀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3천만 원 사기 안 당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잃은 9천만 원이 다른 가족의 3천만 원을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전국을 다니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강연을 하고 한 달에 평균 1,000명 정도의 분들을 만납니다. 교육청에서도 협력을 제안해와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부모와 조부모에게도 예방의식을 심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반 친구들이 할아버지 얘기 다 알아.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한테 사기당했지만
지금은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주는 멋진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나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제 활동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당신이 그 돈 잃고 처음엔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아는데 지금 보니 그게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이 도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9천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아.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경험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줬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낼 뻔했던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실패가 다른 분들에게는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제 교육을 들은 분들 중에서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지만 예방한 사례가 100건이 넘습니다. 총 피해 예방 금액만 해도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잃은 9천만 원의 20배가 넘는 돈을 다른 분들이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계산을 해보면 제 손실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더욱 바쁩니다. AI를 이용한 음성 조작, 딥페이크 영상 통화 등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받아서 교육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족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속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연락이 와도 일단 의심해 보라고 말합니다. 진짜 국가기관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주고 가족과 상의할 기회를 줄 거라고요. 절대 서두르지 말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라고 강조합니다. 저처럼 혼자서 판단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누군가와 상의하라는 것이 제 교육의 핵심입니다. 돌이켜보면 송 과장이 의심을 표했을 때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먼저 상의했어야 했습니다. 38년간 함께 살아온 동반자의 조언을 무시하고 혼자 결정한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 교훈을 다른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평생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교육 활동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아내도 적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전국을 다니느라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얼마 전에는 교육부에서 연락이 와서 전국 학교에서 사용할 보이스피싱 예방 교재 집필에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진다니 뿌듯합니다. 요즘 강연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의 표정이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다가 마지막에는 희망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보람됩니다. 가끔 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68살의 나이에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책도 쓰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은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어쩌면 그 사기를 당한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 9천만 원이 있었다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금의 제가 더 행복하고 보람되다고 생각하니까요. 손자 민준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얼마 전 학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교육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도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강연 들었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우리 가족도 조심하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실감합니다. 며칠 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제가 교육했던 한 할머니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때 선생님 교육 듣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어제 정말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2천만 원 지켰어요. 그 전화를 받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확신합니다. 제가 당한 그 사기는 정말 축복이었다고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울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모델이 우수하다고 해서 일본과 대만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해외에까지 알려진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이스피싱 예방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입니다. 저처럼 피해를 당한 분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리 그럴듯해도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국가기관이라면 절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개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번째,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악성 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저는 9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와 보람, 그리고 많은 분들의 감사와 존경을 받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잃는 것이 얻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실패나 시련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언젠가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법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경각심이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